기본적으로 자꾸 유니아는 악령한테 야 이름 말해라. 악령은 아니 명령하지 말라고 반말하지 마라. 니 자꾸 반말하지 마라. 인간 자식아 공손하게 대하라고 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좀 물릴 정도로 많이 반복되거든요. 악마가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하이클래스 악마라는 거에 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영화 검은 수녀들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검은 사제들의 스핀오프 작품인데요. 영화를 보고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꽤 연관성이 짙습니다. 전작을 필수 관람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봤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오마주 느낌으로 검은 사제들에서 나왔던 아기 돼지도 살짝 등장하고요. 김윤석이 연기했던 김범신 신부와 강동원이 연기했던 최준호 신부의 이름도 중간중간 툭툭 많이 언급됩니다. 아예 작중에서 이 둘은 지금 다른 곳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되게 영화가 검은 사제들과 같은 세계관이다 라는 걸 중간중간 몇몇 장치들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외전격이라기보다는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장 그대로 검은 사제들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송혜교님이 연기하신 유니아라는 수녀와 전여빈님이 연기하신 미카엘라라는 수녀, 이 두 소녀가 희준이라는 한 소년의 몸에 든 악령을 퇴치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희준의 몸에 들어간 악령이 다름 아닌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 등장했던 12형상 중 하나였던 거예요. 참고로 이 12형상은 실제로 있는 악령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12지신 아시죠? 그 돼지띠, 소띠, 그 12지신의 영감을 받아서 검은 사제들의 감독인 장재영 감독님이 새롭게 창조해낸 악령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일반 짜바리 그냥 찌끄레기 악령이 아니라 세계관 최소 탑 12위 안에 드는 12형상 중 하나인 이 네임드급 악령을 두 수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마의식을 행해서 해결할지가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인공 유니아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콘스탄틴이다.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진짜 개명작, 진짜 개꿀잼 영화 콘스탄틴에 나오는 존 콘스탄틴의 한국 버전이 딱 유니아 수녀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꼴초거든요. 콘스탄틴은 애초에 그 영화 자체가 금연 중인 사람들은 절대 보면 안 되는 영화 1위로 꼽힐 만큼 꼴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 이번 영화의 주인공 유니아도 일단 첫 등장부터 담배를 딱 하나 피면서 시작하고 진짜 뭐만 하면 담배 피거든요. 영화 속에 이제 무당 친구가 나오는데 친구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일단 한 대 피고 시작하자, 담배 타임, 담타부터 갖자 라고 하는 등 굉장히 꼴초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녀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향락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녀가 꼴초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흥미롭다. 담배를 피는 수녀라는 설정에서 이미 이 유니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녀들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설정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꼴초 설정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맞아요, 원래 금연인데 이것 때문에 그 영화 촬영 6개월 전부터 일부러 담배를 피우시면서 담배 연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콘스탄틴과 되게 비슷한 게 영화 처음부터, 뭐 이건 처음에 나오니까 스포 아닙니다. 영화 처음부터 두 주인공 모두 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고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물론 이 암이라는 특징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두 영화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둘 다 영화 시작부터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비슷한 게 두 캐릭터의 약간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유니아라는 인물이 되게 칠하거든요. 막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별로 당황을 안 해. 되게 칠해요. 그냥 담담하게 늘상 있는 일이냥 영화 속 유니아의 모습이 수녀보다는 그냥 일에 찌든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여튼 그냥 칠하게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비슷하게 콘스탄틴도 막 감정을 별로 드러내는 캐릭터가 아니고 늘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두 캐릭터가 태생적으로 그런 인물인 게 아니라 베테랑이기 때문에, 소위 짬이 찼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온갖 악령들, 그 별의별 악령들을 하도 많이 상대해봐서 늘 그렇게 침착하고 담담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베테랑이라는 설정이 제일 맛있게 등장하려면 스승님 포지션, 선배님 포지션이어야 하거든요. 만약 영화 주인공이 그냥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담담한 베테랑이면 좀 영화가 밋밋하고 노잼일 수 있는데, 그 베테랑 캐릭터가 스승님 포지션인 순간 딱 그 베테랑의 맛이 산다고 해야 될까? 콘스탄틴도 그래서 보면 작중
가장 채즈라는 제자를 두고 있고, 사실 유니아와 가장 비슷한 건 전작의 김범신 신부인데 당연히 이제 김범신 신부도 스승님 포지션이죠. 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영화도 초반에는 유니아가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인 것처럼 나오다가 미카엘라라는 수녀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니아가 스승, 미카엘라가 제자인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이때부터 그 유니아 특유의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맛이 확 살더라고요. 마침 또 미카엘라가 엄청 또 호들갑을 떠는 캐릭터여서 이 묵직한 유니아의 맛이 확 더 살았다. 그래서 뭐가 됐든 유니아를 보면서 콘스탄틴이 굉장히 많이 연상됐고요. 그런 유니아의 모습이 저는 꽤나 호감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좀 아쉬웠던 건 유니아의 이 설정 자체는 좋은데 유니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영화 끝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성격이 되었고, 왜 담배를 피는, 그러니까 왜 일반적인 수녀가 아닌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 때문에 구마라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너무 설명이 빈약해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담담한 유니아의 모습이 가끔은 좀 뻣뻣하게 느껴졌다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송혜교님의 연기 문제인가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감정을 기본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만약 이 캐릭터의 전반적인 서사를 잘 알고 있으면 캐릭터가 뭐 감정을 안 보여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유니아가 어떤 인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안 알려주는데 거기에 이 캐릭터 자체도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안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 유니아의 너무 칠하고 담담한 그 모습이, 아니 얘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지? 도대체 뭔 일을 겪었길래 악령 앞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상황은 긴박해지는데 주인공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감정이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영화 볼 때 영화의 그 스토리, 영상미, 미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인공한테 감정이 푹 해가지고 주인공한테 푹 빠져서 보는 스타일이라 특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설정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비주얼도 그렇고. 반대로 굉장히 감정이입하기 쉬웠던, 사실 인물의 서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유니아보다 분량적으로 훨씬 더 많았던 미카엘라, 그 전작인 검은 사제들로 치면은 김윤석 역할을 송혜교가, 그리고 강동원 역할을 전여빈 배우의 미카엘라가 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인간적이고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였어요. 일단 미카엘라도 설정 자체가 재밌어요. 원래는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될 팔자였는데 그걸 거부하고 수녀가 되었다 라는 설정인데, 이것부터가 그냥 흥미로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걸 먹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이제 영화 초반부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미카엘라가 충격을 받는데, 이후 장면이 미카엘라가 유니아를 앞에 두고 갑자기 막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장면인 거예요. 심지어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베스킨라빈스의 레인보우 샤베트 같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색깔이 아무리 봐도 레샤야. 그래서 그 첫 장면에선 그냥 레인보우 샤베트 맛있겠다 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송혜교가 잔소리를 하니까 바로 다음 장면에선 또 갑자기 탕후루를 막 우걱우걱 씹어먹으면서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당 중독이야? 설탕 중독이야? 탕후루 개 맛있게 씹어먹네? 거의 그 황해 하정우 핫바 먹방급으로 탕후루를 맛깔나게 씹어먹는데 살짝 침 넘어갔음. 근데 이제 과거 회상 장면에서 밝혀지는 게, 알고 보니 이 미카엘라는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거를 먹는 그런 설정이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생크림이랑 초콜릿 이런 거를 막 우걱우걱 퍼먹어요. 근데 저는 이 설정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게, 주인공인 두 수녀가 각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대조적이어서 재밌다? 뭐 일례로 이제 유니아는 담배를 피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옆에서 미카엘라가 주머니에서 그 알사탕 하나 꺼내 먹으면서 막 담배 좀 끊으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또 영화 중반부였나? 미카엘라가 유니아에게 호감이 생긴 걸 표현하는 요소로, 얘가 이제 또 스트레스 받고 당 땡겨서 막 콜라를 드링킹하고 있는데, 제로 콜라도 아니고 그냥 생 콜라를 드링킹하고 있는데, 미카엘라가 유니아 먹으라고 콜라 한 캔을 이렇게 쓱 남겨둔 거예요. 그 유니아 스승님 드세요 라는 의미로 콜라 한 캔을 옆에 놔두는데, 이제 유니아가 그거 보고 피식 웃으면서 콜라를 마시는 장면에서 묘하게 감동받았다랄까? 그래서 뭐가 됐든 이 당 폭식증에 걸린 수녀라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봤을 때 그 데스노트의 L 이후에 이렇게 단 거 많이 먹는 캐릭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그 뚱보, 그 아우구스트였나? 거의 그 뚱보급으로 단 거를 막 흡입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박이었다. 그리고 이 미카엘라가 타로 카드를 사용해서 사건을 진행시키거든요. 그것도 타로 카드가 주는 신비함이 오컬트 장르가 주는 스산함과 잘 어울려서인지 재밌었어요. 기본적으로 영화 속 설정들이 재밌어요. 스토리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꽤 있었는데 설정 자체는 재밌는 설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여튼 그래서 미카엘라는 확실히 과거 이야기도 등장하고 왜 이 캐릭터가 수녀가 되었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묘사되었다 보니 캐릭터가 느끼는 갈등과 고뇌가 잘 느껴져서 감정이입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좋았어요. 저번에 그 하얼빈 공부인 역할 하셨을 때부터 느꼈는데 이 배우분 연기가 특히 소리칠 때 그때 확실히 약간 포스가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추가로 그 영화가 확실히 후속작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영화 내적으로 물씬 풍기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시리즈물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 이전에 이 미카엘라라는 수녀 자체가 재밌어. 후속작에선 막 당뇨병 걸려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으면서 막 동시에 입으로는 막 탕후루 먹고 있는 그런 장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당폭식증 수녀라는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캐릭터가 저 되게 재밌었어요. 이어서 스토리로 넘어가 보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재와 설정 자체는 진짜 재밌고 제 취향인데 이야기는 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의 초반부는 재밌었다가 중후반부는 재미없었고 극후반부에는 다시 또 재밌었어요. 그치만 이제 중후반부가 재미없었다는 건 사실 전반적으로는 재미없었다는 뜻이죠. 일단 설정이랑 소재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가톨릭, 구마의식이라는 소재에다가 무당, 굿, 부적 이런 전통적인 무속 신앙을 섞어 놓았는데 발상 자체가 재밌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수녀와 무당이 같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처음 보는 그림이었다. 사실 그 가톨릭의 구마의식 자체도 제가 오랜만에 봐서인지 뭐 성수, 뭐 소금으로 악령 주의 원을 그리는 성염 등등 이런 장면도 그냥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는데 여기에 부적, 뭐 무당 이런 요소를 적극적으로 섞어 놓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스포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뭐 특정 조상신이 주는 꽃 이런 걸 수녀가 사용하는 것도 재밌었고 심지어 이유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뭐 제가 무교여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작중 윤희야말로는 뭐 유럽에서도 수호천사를 부른다, 뭐 악령을 퇴치하는데 조상신 쓰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 그리고 또 윤희야를 상징하는 문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녀이기 때문에 그럴듯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소재와 설정은 재밌는데 펼쳐지는 이야기, 특히 구마의식 자체가 좀 긴장감이 없었다? 보통 이런 오컬트 장르를 보면 구마의식을 대충 한 3번 하거든요. 초반에 한 번, 중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초반부 구마의식은 주인공이 어떤 캐릭인지, 주인공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보여주는 구마의식. 그리고 이제 중반부 구마의식은 보통 실패하면서 상대하는 악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와, 저 악마 어떻게 무찌르지? 이거 천사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팀 모함? 천사 모함? 오케이 김? 저 악마? 라는 느낌을 주는 구마의식.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마지막 악마와의 최종전을 벌이는 하이라이트 구마의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이번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구마의식의 마지막 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로 재밌다는 느낌이나 긴장감 넘친다는 감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설정 자체는 흥미롭게 잘 세팅했는데 막상 그 설정을 구마의식 행위에 재밌게 섞지를 못하고 되게 수박 겉핥기 마냥 쓱 훑기만 하는 느낌이랄까? 다른 오컬트 영화, 뭐 비교적 최근인 파묘만 해도 무당이 굿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면 일단 긴장이 빡 되면서 막 무섭고 을씨년스럽고 흥미진진해지는데 이번 검은 수녀들은 구마의식이 뭔가 좀 임팩트가 없고 좀 슴슴하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악마가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안 무섭다고 느꼈으면 진짜 안 무서운 거거든요. 악마가 안 무서워. 악마가 포스가 없어요. 막 와, 유니아랑 미카엘라 조졌다, 저 악령 어떻게 퇴치하냐 이런 느낌이 안 든달까? 막 보면서 눈 찡그리게 될 정도로 무섭고, 혹은 무섭지 않더라도 악마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주인공을 위협하는 반전 같은 게 막 나왔어야 구마의식 특유의 쫄깃함이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마의식 자체도 뭔가 확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장면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반부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강스포.
사실 이것도 설정이 재밌었는데 자꾸 설정 이야기만 하네? 그 영화를 보면 미카엘라가 타로 카드에서 악마와 맞서는 데는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 2명은 당연히 이제 유니아와 미카엘라, 그리고 다른 1명은 구마의식 맨 마지막에 거의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무당의 제자, 남자 무당,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마지막 구마의식을 통해 악마를 무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명이 각각 귀, 눈, 그리고 입을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그 설정이 재밌었어요. 일단 유니아는 작중 귀 한쪽이 안 들리는, 그러니까 한쪽 귀에 청력이 없는 대신에 반대로 악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즉 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미카엘라는 죽은 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그리고 남자 무당은 작중 말더듬이라는 설정인데, 물론 뭐 무당 스승님이 말더듬이까지는 아니고 좀 말을 버벅인다 라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뭐 여튼 기본적으로 말을 좀 더듬는 그런 인물인데, 그 무당이 마지막 후반부에 각성을 해서 말 더듬는 걸 극복하고 막 독경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렁차게 읊으면서 캐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 무당은 입을 상징하는 캐릭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코는 그 유니아가 말하길 인간의 감각 중 가장 쉽게 무뎌지는 기관이 코다. 그래서 후각은 신이 주신 축복이다. 왜냐면 그 악령이 깃든 인간, 이 부마자는 악취가 엄청 심한데 우리의 코는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이 악마의 악취에 금방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유니아가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 구마의식이라는 건 막 주먹으로 악마랑 맞짱 까고 막 칼 쓰고 총 쏘고 이런 육체적인 액션씬을 벌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마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굉장히 특이한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마의식에서 악마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며 악마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유니아는 귀를, 그리고 이제 그런 유니아를 바라보며 서포트를 해야 하는 미카엘라는 눈을,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해 독경을 읊으며 힘을 실어줘야 하는 무당은 입을, 그리고 코는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유니아가 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은 이 3명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결국 정리하면 사람의 얼굴에 있는 기관, 눈, 귀, 입, 그리고 코라는 각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악마를 대면하면서 무찌른다는 그 발상이 재밌었습니다. 단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남자 무당이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런 의미인 건가? 감독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건가? 싶어서 재밌었던 거고, 그 남자 무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구마의식도 기본적으로 좀 지루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좀 많이 지루했던 게 마지막이 자꾸 그 유니아랑 악령이 서로 대화만 하는 거예요. 원래 구마의식 하면은 막 신박한 아이템이 쏟아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전작에 강동원이 사용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종처럼 막 와 저건 뭐지? 저런 아이템이 다 있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영화 속 그 뭐 베드로의 열쇠였나? 책이었나? 뭐 그게 있긴 한데 별로 임팩트 있게 사용되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꾸 유니아는 악령한테 야 이름 말해라. 악령은 아니 명령하지 말라고, 인간 자식아 공손하게 대하라고, 나 악마라고 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좀 물릴 정도로 많이 반복되거든요.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유니아는 이름 말해라, 악마는 반말하지 마라, 니 자꾸 반말하지 마라, 공손히 말해라. 악마가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하이클래스 악마라는 거에 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건 무슨 구마의식이 아니라 서로 말싸움 하나? 서로 기싸움 하나? 무슨 쇼미더머니 디스 배틀 찍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컬트 장르에서 악마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핵심적인 요소인 걸 알긴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제 반전 요소도 튀어나오고 뭐 예상치 못한 지점들이 중간에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주든 뭐 재미를 주든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뭐 주인공이 기도문을 읊는 장면을 진짜 임팩트 있게 간지나게 묘사해서 주인공에게 막 반하게 만들던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건조하게 대화로만 성수 한번 뿌리고 이름 말해라, 성수 한번 또 뿌리고 이름 말해라 라는 방식이 원툴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루즈한 감이 좀 없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딱 그 북치는 무당이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구마의식의 반전 요소, 뭐 신선한 그림, 신선한 아이템이 드디어 등장했구나 싶으면서 그제서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소리가 확실히 좀 치트키다? 둥둥 거리는 그 사운드가 확실히 장면을 고조시키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은 유니아가 그 불 속에서 악마를 품은 채로 희생을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 장면이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히 숭고하고 성스러워서 아름다웠는데 앞서 말했듯이 유니아라는 캐릭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인물이 어떤 과거, 어떤 생각,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름답고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막 안 돼 유니아 죽지마, 유니아 너 없으면 망해, 막 이런 감정이 들면서 슬프지는 않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불타는 건물 속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유니아의 뒷모습이 정말 멋있긴 했는데 비주얼 그 이상의 감동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 엔딩에서 이 유니아랑 희준이라는 이 소년 둘이서 바다를 풍경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플래시백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진짜 좀 그러니까 영화가 의도한 건 사건이 다 해결되고 두 인물이 서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뭉클한 감동의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감동보다는 그냥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이 더 강했어서 마치 자연스럽게 그 유니아의 불길에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래시백 되고 바다 등장하고 고생했다, 고마워요 수녀님 이런 대사를 치니까 차게 식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튼간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는 영화의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점을 매기면서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막 억지스럽다, 개노잼이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단 뚜렷한 단점이 없었던 만큼 확고한 장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무난무난한 힐링타임용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관에서 보라고 막 적극 추천하지는 않지만 영화관에서 누가 보겠다고 하면은 뭐 굳이 말리지도 않는 그런 영화. 그리고 확실히 오컬트라는 좀 정형화된 장르에 무당과 구치라는 소재를 접목시킨 게 일단 신선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 구조가 막 쫄깃한 맛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전작인 검은 사제들의 딱 한 단계 두 단계 하이 호환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여튼 뭐 영화 나쁘지 않았어요. 후속작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람평 중에 대사가 너무 안 들린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진짜 공감.